네, 이학년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를 총 정리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역사적 사실부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는데, 이번에 예. 하면 이제 세 번째 아닙니까? 1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있었고요. 이게 보면 거의 18년 전이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으로 첫 정상회담을 했던 게 이제 1차가 되겠고요. 네. 2차는 이제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이었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도 역시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했던 것이 2차 정상회담이 됐고요. 이번이 이제 하면 이제 3차가 되겠죠. 2018년 4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라고 직책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3차가 되겠다라고 일단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때 1, 2차 회담 당시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네. 뭐 다들 옛날 일이지만 많은 분 들으셨을 텐데 1차 정상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남북 이제 6.15 뭐 관련 회견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장관급 회담이 그 이후에 정리화됐고요.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게 좀 지나면서 대표적인 것이 결국 이제 개성공단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쪽이 이제 시금석이 됐었고요. 2차 정상회담에는 이제 14 공동선이 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바로 직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가 제대로 된 건 별로 없었고요. 사실 첫 번째도 있었어요. 첫 번째 시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이때 딱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남북 정상회담 발표했던 날, 제가 거의 밤새서 일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 또 밤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과요. 김일성 주석이 1994년입니다. 7월 25, 27일 날 정상회담이 한 달 전인가 정도 갑자기 직전까지 갔었죠. 네, 갔었고 당시에 카터 대통령이 가고 뭐 했었는데 갑자기 김일성 주석이 사망으로 무산돼 갖고 제가 하여튼 김일성 주석이 사망된 날도 제가 하여튼 밤새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뒤돌아 봤을 때 경제적으로는 좀 영향이 어땠었는지 이게 또 우리 방송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나름 있었죠. 왜냐하면 1차 정상회담이 이제 결국 개성공단이 밑거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교류가 상당히 활발해졌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지금이야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북한에서 술도 많이 갖고 와서 팔고 네. 북한산 무슨 수산물, 어류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요. 상당히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 되겠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이것도 있지만 주가 아닙니까? 주가. 아, 그럼요. 예. 주가인데요. 이게 화살표로 제가 짝짝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2000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2007년이 되겠는데요. 당시 보시면 2000년에 보면 첫 번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쭉 1년 동안 내렸습니다. 예, 그러게요. 근데 그때는 보면 IMF의 주가 급반등했다가 그때 보면 이제 카드 사태 뭐 이렇게 되면 주가가 다시 확 내려갈 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 6월에 해당되는 6월에 12% 상승했지만 물론 잠깐 올라갔지만 딱 제가 일자를 쫙 집어주면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악수하고 합의한 다음 날 주가가 또 폭락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랑 큰 상관이 없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2007년은요. 2007년 10월 당시에는요. 2007년 자체가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에 리먼 사태가 나오기 전 세계가 버블이어 논쟁이 있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장이 다 좋았어요. 1년 동안에 2000년에 50% 떨어졌던 반면에요. 2007년은 32%가 주가 올라가는 와중에 역시 10월도 오르고 11월도 올라갔지만 냉정히 보면 남북 정상회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모든 이슈가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오히려 두 달 있을 당시입니다. 당시에 두 달 위에 있을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예. 그때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된 분 있죠. 누구라고 말을 하기도 제가 별로 안 좋지만 그렇지만 아직 그분이 오면 그 양반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이 뭐 경제 좋아지고 다들 부자 된다고 환상에 젖어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졌다? 그거는 말하기 쉽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드려봤는데요. 네. 중요한 건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로 이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네네네,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인가일 것 같은데 네. 이번 합의 소식으로 또 외신들의 반응은 어떨까도 궁금하거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제가 대표적인 신문만 이렇게 봤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 언급한 것 자체 긍정적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폴리티코라면 이제 정치 전문 설문조사를 유명한 것인데 남북 간 진전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USA Today는 북미 간의 대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7가지 꼽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상당히 지금 보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USA Today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이런 겁니다. 북한이 이번에 진실성이 있나 그러면 아직 확실하진 않아. 뭐 네. 또 그 정도 톤이 되겠고요. 이 북한이 정말 이거 비핵화를 할까? 가봐야지. 뭐 이런 정도의 톤입니다. 그래서 예. US 투데이가 이거 관심 있으신 분 찾아보시면 우리나라는 달리 약간 객관적 시각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BBC는 이제 트럼프의 시각을 많이 했는데 트럼프가 조심스럽지만 기대감들 표명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딱 제가 트럼프의 트윗을 딱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항상 보면 트럼프는 트윗 정치인데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게 써 있지만 이겁니다. 결론은 보면 우리가 전 세계에 압박을 했고 자기가 압박을 해갖고 상당히 성공냈는데 얘네들이 어디가 튈지 모른다. 네. 다만 긍정적일 수도 있고 이 친구는 믿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either way 그래갖고 양쪽 어느 쪽에 가더라도 준비가 돼 있다. 협상할 수도 있고 궁극할 이런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뭐 해보자 뭐 이 정도의 스탠스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한국 주시장이 어땠느냐? 네. 한국과 관련된 어떤 네. 상품. 그 이제 MSCI 한국의 EWI라고 보시는데 제가 오늘 약간 극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길게 갖고 있는데요. 네. 제일 오른쪽에 보면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죠. 플러스 나오는 게 있는데. 어디요? 제 오른쪽 끝에 이렇게 쭉 보시면. 네, 이쪽. 거기 딱 손을 올려보시면. 이거. 딱 보입니다. 이게 갭이 오늘 딱 나오는 거예요. 갭이 나왔는데 갭이 한 3.5% 정도 나왔고 하루 종일 주가 등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미국에서 물론 처음에는 미국 시장 자체가 오늘 다우지수가 한 200포인트 선물에 올랐다가 결국은 종가는 보합으로 끝나면서 예. 미국 시장 전체를 보면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시장은 없었는데 네. 한국물은 어제 우리 시장도 한 1.3% 정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코스피가요. 근데 이게 한국물은 오늘 3.5% 갭 상승이 나서 하루 종일 유지됐다. 그래서 일정수 오늘 주시장에서 뭐 갭 상승 오늘 일정 수준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현재 뭐 다른 가격 차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네.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건 그리고 관심도 높아지는 건 남북 경협주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오늘 할 말이 많은데요. 남북 경협주란 거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분류를 해보면 또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요. 네. 개성공단 관련주란 것들을 여러분들 제가 오늘 화면은 뭐 따로 일부러 준비 안 했는데요. 개성공단 관련 딱 보면 이게 그 대표적인 것들을 남북 경협관에서 대여섯 개 요즘 이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제 의견과 전혀 상관없고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는 것만 제가 보여드린다는 오해하지 마십니다. 저는 이 주 중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네. 쉽게 해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개성공단 관련주가 있고요. 유라시아 철도 관련주가 입만 뻐근하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남북 얘기만 나오면 예. 그리고 비료 지원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비료 지원 예. 관련주가 있겠고요. 가스관 얘기가 또 심심하면 나옵니다. 네. 가스 관련주 나오겠고요. DMZ 평화공원 관련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난데없이 박근혜 대통령 때 갑자기 평화공원 뭐 이런 게 나왔던 네. 건데요. 이게 있고요. 대북 송전 관련 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 활동하시면 40에서 50개 정도 쭉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아침에 또 어저께도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요. 오늘 또 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이제도 말씀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것이다 아니다? 저는 절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죠. 남북 관계가 정말 파격적으로 이건 좀 꿈을 많이 꿔야 됩니다. 남북이 정말 좋아져서 정말 긴장도 완화돼 갔고요. 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해소될 수 여부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제 신용평가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뭐 S&P, 무디스, 피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항상 얘기하는 거가 우리나라 상당히 긍정적으로지만 북한과 어떤 군사적 충돌이라든가요. 그리고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 같은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이게 3, 4년, 하여튼 한국 주시장이 열렸던 1960년대부터 5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정말 해소될지 안 될지가 오히려 중요하다고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을 좀 내려주시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분명 호재다. 호재인 건 분명하겠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확인 성과까지는 뭐랄까 특정 테마성 주식의 급등락은 있겠으나 예. 저는 절대 가격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올라가고 뭐 내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제 이전 시즌은 갈 것이다. 그들 주가는 갈 거라 보고 있고요. 오늘 또 많이 오를 수 있겠으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에서 한국 물이 3% 유지된 것은 그만 한국 시장에 대한 베팅이거든요. 예. 그거보다 그 개별주는 뭐 10몇 % 더 올라갈 수 있고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사학가 갈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
그리고 어떻게 이런 물결이 평화 물결이 지속되고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관련된 이슈로 우리 시장 물론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우리가 잘 알아채고 집중을 하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방금 설명해 주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